2000제곱미터 밑으로 건물은 4m 도로에 2m만 우리 땅에 붙어 있어도 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은 6m짜리 도로에 4m가 붙어 있어야 된다. 바닥 면적이 뭐냐면 건축 면적은 연면적이 뭐냐, 공용 면적이 뭐냐. 자, 반갑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강성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촬영을 사무실에서 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서울에 급히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생겨서 브이로그처럼 그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모르겠어요. 참 건축 일이란 게, 건설 일이란 게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좀 추워서 그런가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저 벚꽃랭이 지나가네. 열심히 해. 저번주에 건축 기본 제한사항에 대해서 도로, 면적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땅 살 때나 또는 집을 짓기 전이나 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게 차를 타고 가면서 내용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로 했죠. 그러면 건폐율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건폐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역별로 건축법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다라고 확정 짓기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창원이니까 창원의 조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폐율 산정법, 우리의 건축 면적과 대지 면적을 나누면 그게 우리 집의 건폐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입니다. 60%. 100개배를 가지고 있고 60%면 60회배를 지을 수 있다. 굉장히 쉽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고 보전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는 20%입니다. 20%. 100회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제곱미터 건축 면적을 가지는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쉽죠. 가진 땅 또는 앞으로 가질 땅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맞는 용도 지역 건폐율 산정법에 의거해서 60%면 60%, 20%면 20%, 40%면 40%를 대지 면적에 적용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라 하면 제외사항들이 좀 있어요. 지하층, 초고층 빌딩의 피난구역, 도서관이 있다든지 세탁실이 있다든지 주민공동시설이 1층에 자리할 경우에는 그렇게 제외를 해서 용적률을 산정을 하는데요. 그 용적률 산정법,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을 더해서 나누기 대지 면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것도 지역 자치단체별로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창원을 예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라고 하면 200%의 용적률을 가집니다. 대지 면적이 100회배를 제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럼 200%면 몇 회배입니까? 200제곱미터입니다. 200제곱미터 200%니까 그죠? 200제곱미터라 해서 100제곱미터씩 2개 층을 올리겠다 마음대로 그렇게 안됩니다. 왜 안되냐,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00회배를 가지고 있을 때 60제곱미터 짜리를 2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존관리지역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80%예요. 80%. 자, 내가 100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고 보존관리지역에서 20제곱미터씩 4개 층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정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무수히 많은 법 중에서 주차대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건폐율과 용적률 있죠. 내가 산 땅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보존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용도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이와 같이 그 건물의
이름 붙여지는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설명한 이유가 주차 대수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분이 명확해져야만 돼요. 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50을 초과했을 때 100제곱미터당 한 대씩 더 추가된다라고 보면 되고, 149제곱미터다 하면은 한 대만 하면 되고, 151제곱미터다 하면은 두 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요사항은 지정된 제곱미터 수를 1제곱미터라도 넘어가면 주차를 한 대 꺼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차 대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근린생활시설은 100제곱미터당 한 대씩이에요. 100제곱미터당 한 대. 단독주택은 1회배 초과하면 무조건 한 개 더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근린생활시설은 달라요. 0.5 이상 넘어가면 한 대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145제곱미터에도 한 대, 149제곱미터에도 한 대, 151제곱미터에는 한 대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1층이 근린생활시설, 2층이 단독주택, 3층이 근린생활시설, 4층이 주택. 이렇다면 각 층별로 건물 용도에 맞게끔 주차 대수를 산정을 하고 싹 다 더해요. 싹 다 더했을 때 소수점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반올림 반내림 하면 되는 거예요. 5.6대 되면 6대고 5.4대 되면은 5대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차 대수 산정을 합니다. 다만 제외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주차장은 제외된다. 2번 수녀원, 수도원, 제실, 사당. 마지막 한옥 집성촌 안에 한옥을 지을 때 주차 대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도 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설계하는 친구들,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가 쉽게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